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 건강 펜테리움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업하는 물건들 보면 대부분 주거 양극화가 이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소위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닌 곳의 어떤 아파트들의 경매 물건의 시장의 반응,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 시장이 어떠하고 이 물건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물건들만 좀 뽑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아파트, 잘 못 나가는 아파트, 그 양 끝의 극단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석해 본다. 이 물건은 2019 타경 102,094호 부산 서부지원 사건이고,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 건강 펜테리움, 층수는 2층입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토지 대지권 11.7평, 건물 면적은 18.1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 1억 2,200이나 64%까지 유찰돼서 7,808만원까지 유찰됐습니다. 12월 24일 날 1억 2,200에 진행을 했으나 또 유찰됐죠. 유찰은 이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 전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매수 희망자 전원의 판단. 2020년 1월 28일 날 9,760, 이때도 유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조사와 실거래가를 보면 이 가격이 매수하기에 아주 애매한, 경매로서는 좀 애매한 가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찰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 28일 전입니다. 28일 뒤에 입찰을 진행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죠. 소유자 김 누구누구, 채무자 심 누구누구. 채무자는 소위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갚은 돈을 갚아라. 이 사람은 못 갚겠다. 그러면 담보 물건을 팔아서 채권 만족하겠다.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지도 주소를 보시고 그 지도 보기와 어떤 로드뷰 이런 거 보시면 아파트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건축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지역 자체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유찰된 것이 아닌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이 없다라고 보면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자, 낙찰자는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명도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은 김 누구누구, 자, 근저당 현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매 신청자입니다. 2017년 1월 27일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이다. 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날짜, 이 이후에 줄을 선 뒤에 있는 애들은 모두 모르겠다. 낙찰 받으면 너희들은 다 그냥 지운다.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모르겠다. 우리는 가장 빠른 애, 너가 설정한 이 날짜,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두 정리를 해버리겠다. 자, 이렇게 법원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에 보셨지만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임차인 조사된 바 없다. 자, 조사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임차인이 없다가 아니라 조사가 안 됐다라는 거지.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를 한번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직접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만 가지고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 명도계획.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을 합니다. 잔금 납부 일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한 300 정도는 들어간다. 자, 이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실제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소송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의 매물입니다. 뭐 1억 4천, 1억 4,500, 1억 2천도 있습니다. 저층은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2019년도에 1억 1천, 2020년도에 와서 1억 1천, 전부 1억 1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호가는 1억 4천, 1억 2천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1억 1천에 되어 왔다. 1층이 1억 1천에 거래, 1층이 아니죠. 1층 1억 2천 호가였죠. 우리가 2층이니까. 네. 잘 팔면 1억 2천. 아니면 1억 1천이다. 자, 이 사이가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봅니다. 낙찰 사례, 지사 금강 펜테리움 낙찰 사례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조사해 분석을 해봅니다. 동평형대 같은 아파트 최근에 있었죠. 2019년 11월 28일인가 하고 1월 28일, 26일이네요. 자, 전용 18.1평. 자, 남양, 남서양. 자, 하나는 3차까지 갔고 하나는 2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3차까지 왔죠. 실제 최근에 있었던 낙찰은 3차까지 갔다는 거죠. 3차까지 가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차까지 가야만 가는 그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아파트가 3차까지 유찰되니까 20여 명이 입찰에 들어오더라. 정상적인 실사용을 위한 수요의 반응은 아니다라는 거죠. 워낙 싸니까 투자를 위한 입찰 경쟁자들이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입찰해야 된다는 흔적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감정가 1억 4천과 1억 3,1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3천과 1억 2천이었다. 이게 뭐 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낙찰가는 1억 920과 1억 500. 낙찰 받은 사람의 지역은 귀장군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었다. 즉,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굳이 지사동까지 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 듯한 지역의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다. 자, 시세 대비 84%와 87% 정도 되고,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한 85% 정도 되겠다. 자, 1억 1천이면 940 정도, 9,400 정도.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1억 291만 원. 자, 이 금액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 예상 비용표 보겠습니다. 그럼 자, 중간 가격 정도인 1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1억에 계산된 110만 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이사비용, 등기비용, 이사비용 250 정도, 1억 385만 원 정도의 최종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입찰 경쟁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분석해서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